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중국이 온갖 강한 척 큰 소리 치죠. 그리고 영국에게 야 니들이 아직도 100년 전에 그때인 줄 아냐? 까불지 마 라고 했다가 영국 퀸 엘리자베스 상모가 진짜 남중국해, 동중국해로 딱 들어오니까 납작 엎드려 있던 중국이 퀸 엘리자베스가 지나간 자리에 J-20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니들이 F-35 있냐? 우리도 스텔스 있어. 이제 이런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오면 또 꼬리를 말고 먼저 좀 빼겠죠. 무슨 일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아이언돔을 이스라엘로부터 개량한 시스템으로 2개를 도입했는데 이거 동시교전 테스트를 했는데 대성공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군이 이동식 아이언돔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처음으로 실사격 테스트를 통해 아이언돔이 동시교전 능력을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검증된 성능이 미국에서도 그대로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군이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기구 IMDO,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 등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현지에서 아이언돔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 8월 23일 밝혔습니다. 미국군에서 이른바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 IDDS-A로 명명된 이 첫 번째 아이언돔 포대는 텍사스주의 포트 블리스주 둔 제11 방공여단 예하의 3-43 방공 포병대대에 배속됐는데요. 이들은 화이트샌즈 미사일 실험장으로 이동해 표적으로 주어진 8발의 순항미사일 표적을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미국군은 차세대 방공 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IFPC, 즉 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Increment 2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과도기적 성격으로 시범 도입한 2개 아이언돔 포대를 해외 배치 미군의 CRAM 솔루션으로 배치할 예정인데요. 이번 실사격은 해외 배치를 앞두고 해당 포대의 실전 능력 검증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군의 아이언돔 시스템은 이스라엘과 달리 해외 전개를 염두에 두고 개발됐기 때문에 타미르 미사일 발사기가 20연장에서 15연장으로 감소되었고 모든 시스템에 중형 전술 트럭 위에 적재된 상태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되는데요. 이런 개조 공정 때문인지 한 개 포대의 가격이 이스라엘 배치분 가격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1억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군은 지속적인 시험평가와 해외 배치 준비를 통해 이르면 내년 정도 아이언돔 시스템의 해외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미군이 빠져나간 지금 이 시스템이 과연 어디에 배치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군이 해외 원정작전 워낙 많이 하니까 그 원정작전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센츄리온 CRAM 도입했죠. 펠랭스 육상형. 그런데 그 펠랭스 육상형 20mm 발칸 그건 그냥 한 발씩만 요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은 여러 발 쏟아졌을 때 요격이 안 되죠. 이제 아르빌 기지에서 한 발은 요격했지만 사실 여러 발은 또 맞았고. 그래서 그런 좀 대형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CRAM이었던 그 미국산 CRAM이었던 펠랭스 가지고는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안 되죠. 펠랭스 해봐야 사거리가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원정 작전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긴급하게 이스라엘로부터 2개 아이언돔 포대를 사왔는데 그거 그냥 사온 게 아니고 개조를 좀 했네요. 왜냐 자기네들 원정을 하니까 일단 이동식이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식 차량 발사 포대였는데 이걸 트럭에 얹는 스타일로 개조를 했고 그걸 그럼 또 수송기에다 실어야 되니까 수송기의 캐빈하고 그 트럭을 실은 상태하고 높이가 맞아야 되죠. 그래서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5발씩 해서 4줄이 이렇게 한 개 케이스인데 그 위에 있는 한 줄을 빼서 20발이 아니라 15발짜리 발사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높이가 낮아지니까 수송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조 작업을 거쳐서 또 2개 포대밖에 생산 안 하니까 미국이 대량 생산 안 해요. 왜냐 자기네들이 지금 IFPC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 과도기적으로 그냥 긴급하게 지금 바로 지금 써야 되는데 IFPC 나올 때까지는 몇 년 걸리니까 지금 그냥 이거라도 좀 하자 라고 해서 아이언돔 하니까 그냥 딱 이 2개를 위해서만 개조 개량을 하다 보니 가격이 500억 원에서 한 1000억 원 정도까지 올라버린 것이죠. 실제 아이언돔 포대 가격은 한 500억 원 합니다. 그걸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한 2배가량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처분했죠. 이라크에서도 대부분 다 빠졌죠. 그러면 이게 어디 갈 것이냐? 원래는 뭐 이라크의 아르빌 기지나 이런 데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빠져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시리아 갈 건가? 근데 시리아는 이런 또 대규모 기지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 갈 거냐? 주한미군에 오지 않을까? 주한미군에 와서 이 평택 기지를 방어하는 이런 용도로 쓰면서 방어력이 강화되면 뭐든지 공격의 결심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내가 적을 공격하는데 혹시 우리 이 기지가 공격받아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격을 망설이게 되죠. 또 특히나 최근에 북한이 대구경 조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이 사거리가 평택 주한미군 기지까지 충분히 사거리가 구현되죠. 그래서 아이언돔 이 2개 포대 중에서 1개 포대 정도는 평택 기지에 배치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제가 유추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그게 뭐 잠수작전이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대량 살상무기 회수작전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전면적으로 때려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심하기가 용이해지죠. 저는 뭐 한미연합군이 마음먹고 그냥 훅 하면은 3일이면 북한군 도미노처럼 다 항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러시아 다 무너져 있는데 북한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한 척 온갖 큰 소리는 다 치지만 정작 진짜 강한 적이 오면 꼬리를 마는 중국. 지난 7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영국 항모전단을 상대로 제대로 굴욕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는데요. 정작 영국 항모전단이 빠져나가니까 영국 항모가 접근했던 그 인공섬에 대규모 항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지난 8월 하순부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죠. 중국명 메이지자오에 제-20을 비롯한 최신 전투기들을 대거 배치한 것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오신트 소식통이 8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중국 해공군 동향을 추적하는 오신트 위스키 브라보는 지난 8월 20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미스치프 암초 인공섬 비행장에 4대의 제-20, 4대의 수호-27 플랭커 계열의 항공기, 4대의 JH-7 전폭기, 1대의 Y-20 수송기와 기타 지원 전력이 대거 식별되었다면서 중국이 인공섬에 상당한 전력의 항공기들을 전진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스치프 암초는 국제법적으로 섬으로 인정되지 않는 암초 위에 돌과 시멘트를 부어 중국이 인공섬으로 조성한 군사기지인데요. 3km에 달하는 활주로가 건설되어 있어서 중국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남중국해의 불침 항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플랭커 계열이나 J-10, H-6K 폭격기 등을 종종 배치해 왔었는데요. 인공섬 기지에서 J-20 스텔스 전투기가 식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이곳에 J-20을 배치한 것은 미국과 영국의 항모전단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 대등한 전력을 배치해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일종의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요. 중국 공산당, 무력 시위도 좋지만 이번에 배치된 전투기들 방수 코팅은 제대로 하고 보냈는지 기체 안에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조심 운용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보여드렸었죠. 중국의 방수 코팅 실력이 형편없어서 비가 오면 전투기 이 철판에 물이 샌다. 그래서 스펀지로 조심조심 닦아내는 이 정비사들 그 모습을 CCTV로 방영이 그냥 바로 돼서 역시 까보중이었네,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네 하는 것이 자기네들 스스로 공개가 돼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뭐 사진들 여러 장 보셨다시피 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 슬직한 이 산호초, 환초에다가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를 다 부어가지고 비행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환경단체들 도대체 뭐 하는지 이런 거 좀 규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단체들은 이상하게 환경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환경단체라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정치단체라면 환경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라면 여기에 목소리를 안 내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좌파 정치단체들은 대부분 친중이니까. 친중을 떠나서 거의 요즘 또 종중이죠, 종중. 그래서 이런 무도한 짓을 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중순에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로 들어와서 이 미시시피 암초 여기를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땅이다, 영토다 라고 선언해버렸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무슨 소리냐? 이제 영토 같으면 12L 해서 22km 안으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2km 안으로 계속 군함들을 집어넣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는 이 암초에서 10km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미국 군함들보다 더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의 산둥 항모는 그냥 하이난도 앞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었죠. 여기서 900km 떨어진 곳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괌으로 빠지고 지금은 다시 동중국해 쪽으로 북상 중이죠.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다가 전투기 배치한 겁니다. 제20, 많이도 배치했어요. 제20에 수호이 27 플랭크 계열이니까 아마 수호이 30 또는 뭐 제26 이런 그 전폭기 계열이 되겠죠. 이 J20은 제공기로 쓰고 전폭기, 그리고 JH7 또 전폭기, 이렇게 해서 거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지금 여기다가 보냈는데, 미국 또는 영국 항모가 오면 대함 타격 전력으로 쓰겠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영국 항모가 또 오면 여기 그대로 J20이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국 항모가 훈련 다 마치고 동중국해 훈련 다 마치고 남중국해로 다시 들어온다는 징후가 보이면 그냥 도망가 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정비를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고 이제 도망가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중국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비사들이 그렇게 물을 막 닦아내야 될 정도인데, 여기 아까 보시다시피 위성 사진에 그냥 노천 겨놨고 없는 노천 주기장에 그냥 비행기가 서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뭐 태풍 계속 덮치고 있는데 비도 많이 맞았을 테고, 또 염분 방염 처리도 안 돼 있을 텐데, 이게 지금 해상형 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방염 처리가 중요해요. 그 염분에 대한 방염 처리, 그리고 비바람이라도 또 바닷바람, 이 바닷물하고 섞인 비바람이라도 맞아버리면 완전히 절단나겠는데, 나중에 돌아가다가 추락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염분 처리 잘 안 돼서. 아무튼 중국 이번에 괜히 포함 잡으려고 하다가 아까운 J20 전투기 4대 날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방수 처리 제대로 하고 안 맞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